안녕하세요. 저는 친환경 마늘 재배 기술이란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마늘연구소 이승주라고 합니다. 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건데, 먼저 친환경 마늘이시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로 나뉘게 됩니다. 여기서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하고 유기화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뜻하고, 여러분들이 주로 재배하시는 무농약 농산물은 유기합성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화학비료는 건장 12량의 3분의 1 이하만 사용하여서 재배한 농산물을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강의는 무농약 농산물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난지역 마늘 대서 품종의 주요 재배력에 대해서 간단히 나타내 보았는데요. 여기서는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8월 하순 그리고 9월 상순에 걸쳐서 일단 포장에 마늘을 심기 전에, 파종하기 전에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9월 중하순경에 파종을 들어가게 됩니다. 난지역 마늘은 9월 중하순경에 파종이 들어가게 되는데,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늘의 종구 관련인데요. 마늘의 종구는 병해충의 피해가 없이 건전한 종구여야 되고, 큰 마늘일수록, 큰 잎편일수록 좋습니다. 큰 잎편일수록 좋고, 냉장 보관을 한 마늘의 경우에는 파종을 했을 때 재배 시에 2차 생장, 그러니까 벌마늘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온 저장한 마늘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파종을 할 때는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뿌리 부분이 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심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파종 깊이는 마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 그 정도로 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동 전에 난지역 마늘의 경우에는 생육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월동 전에 11월 상순경에 추비를 1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추비 같은 경우도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총 난지역 마늘은 추비는 11월 상순에 한 번, 2월 하순, 3월 상순에 한 번, 그리고 4월 상순에 한 번, 이렇게 추비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을 나기 전에 토양이 얼기 직전에 비닐 이중 피복을 하셔야 됩니다. 비닐 이중 피복을 하지 않게 된다면 마늘이 월동을 하면서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비닐에 이중 피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월동을 한 뒤에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경에 안성의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비닐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습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늘이 고온에 그리고 습해 등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11월 중하순에 실행하였던 비닐 이중 피복을 벗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닐 피복을 벗겨 주신 뒤에 그 다음에 추비를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똑같이 계속 키우다가 4월 상순에 마지막으로 3차 추비를 줌으로써 추비는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하순부터 5월 상순까지 마늘에 쫑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때 쫑을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수확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마늘의 인편이, 마늘 구가 커지기 위해서는 잎에 있는 영양분들이 밑에 지압으로 쭉 내려와서 모여야 되는데, 마늘종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마늘종으로 영양분이 가기 때문에 마늘종으로 영양분이 가게 되면 지하부에 모이는 영양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마늘종을 제거해 줌으로써 수확량을 확보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경, 이것은 또 기온에 따라 다른데, 기온 그리고 시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이때쯤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 때쯤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확을 할 때는 이제 잎의 상태를 보게 되면 잎이 대략 한 2분의 1 정도가 황화되었을 때 2분의 1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황화되었을 때 수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포장에서의 이런 스케줄이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이제 수확 후 관리도 중요한데 그것은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양을 만들기 앞서서 일단 내가 이제 마늘을 심을 그 토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작물이든지 이제 적정 pH가 있고 적정 염류 농도, 유기물 함량 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농가에서는 이러한 이제 측정을 pH라든가 염류 농도, 유기물 함량 등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센터에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는 토양 분석 서비스를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략 한 6월 말쯤에 수확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토양을 이제 수거를 하여서 이제 각 시군센터에 토양 분석 서비스를 맡기시면은 그쪽에서 이제 알맞은 그 마늘에 알맞은 pH, 유기물 함량 등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쪽에서 이제 기비의 스케줄을 짜줄 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기비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의 pH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pH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6.5에서 7.0이 가장 적합한 pH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pH 4인 이제 강산성 토양의 경우에는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뿌리의 선단이 둥글게 되어서 이제 뿌리 신장이 불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양 분석을 한 뒤에 pH가 6.5에서 7.0이 되도록 이제 적정한 석회를 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포장의 밑거름에 들어가는 그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밑거름만 다룰 예정인데요.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 마늘은 퇴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은 300평 기준으로 2000kg 이상을 집어 넣으셔야 되고요. 이때는 퇴비는 미숙퇴비가 아니라 완숙퇴비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회는 지금 여기에 300평당 100에서 150kg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pH를 보고서 내 토양의 pH를 보고서 알맞은 적정량을 이제 시용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항목인 요소는 이거는 질소를 뜻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배하시는 마늘은 무농약 마늘입니다. 이제 무농약 마늘은 이제 관행 대비 비료의 30%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비로는 모두 이제 유박을 활용할 예정이고 추비는 이제 요소를 활용해서 추비를 시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 유박은 농진청 친환경 공시 목록을 확인해서 적합한 이제 비료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토양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밑거름도 넣고 그렇게 해서 토양의 상태를 만드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닐의 피복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이제 비닐을 피복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피복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떠한 필름을 피복을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제가 그래프를 보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0도씨 부분에 이 까만색 선은 이제 피복을 하지 않을 때 그 지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줄은 여기 이제 보라색하고 파란 색깔 이 두 줄은 이제 피복을 하였을 때 지온의 변화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2월 6일 날 이제 겨울에 이제 측정한 결과인데 이제 모든 시간에서 이제 무피복 대비 이제 피복을 하였을 때 더 높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동해 방지,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동해를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닐 안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밖으로 잘 빠져나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수분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비교적 높은 온도 그리고 높은 습도로 인해서 초기 생육이 촉진이 되고, 이제 초기 생육이 촉진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수량 증대까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닐을 피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비닐을 피복하지 않은 것 그리고 피복한 것에 대한 그 자세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비닐을 피복을 하였을 때 구중이 이제 무피복 대비 대략 한 20%에서 한 25%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로 인해서 말씀드리자면 비닐은 피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비닐을 피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결론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비닐을 피복하면 이제 어떤 색 비닐을 피복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닐은 크게 흑색 필름, 녹색 필름, 생분해성 필름, 투명 필름으로 나눠집니다. 네, 여기서 이제 투각률을 조사를 하였을 때 투각률을 보시면 흑색 필름은 1.1%로 가장 낮고, 이제 투명 필름은 투각률이 86.1%로 가장 높습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빛이 통과해서 지온의 온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제 흑색 필름보다 이제 투명 필름에서 지온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생육이 이제 좋게 됩니다. 그리고 또 투각률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잡초 발생도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제 친환경 마늘 재배를 할 때는 흑색 유공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유기농 재배,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는 것 중 하나가 제초입니다. 그 잡초가 굉장히 속을 많이 썩이는데, 이제 흑색 필름을 흑색 유공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은 투각률이 낮기 때문에 잡초 발생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잡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금 생육이 안 좋더라도 흑색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필름별로 이제 잡초량에 대해서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제 흑색 필름이나 흑색 부직포를 사용을 하였을 때 무멀칭 대비 이제 잡초량이 거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흑색 필름을 이제 여기서 투명 필름을 보시면은 이제 제초 횟수가 2회 이상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투명 유공 필름보다 이제 흑색 필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알아보기로는 지금 안성에서는 그 투명 유공 필름을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투명 유공 필름이랑 흑색 유공 필름이랑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명 유공 필름은 이제 광 투과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온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광 투과율이 높아서 이제 지온 상승 효과가 높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초기 출현기 및 생육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 투과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광발할 수 있는 그런 잡초들의 발생량이 많습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농 친환경 마늘 재배를 할 때 이제 가장 문제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흑색 유공 필름은 이제 지온 상승 효과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 유공 필름 대비해서 이제 초기 출현기 그리고 생육이 조금 느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 잡초 발생량이 적다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이런 흑색 유공 필름을 이제 피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마늘의 밭을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유공 비닐을 피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마늘 종부를 심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늘의 종구 소독을
실행하지 않을 때 이제 뿌리 응애 등의 병해충에 의해서 결주율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결주율은 바로 이제 수확량 감소로 이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주율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러한 결주율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건전한 종구를 사용을 하여서 파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좋고,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친환경 약재를 적절한 배율로 희석 후에 1시간 동안 이제 침지 처리하여서 종구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그 친환경 마늘을 재배할 때 이제 종구 소독제에 관련된 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늘연구소에서는 목초액 등 8가지 약재를 가지고 이제 종구 소독제를 어떤 것을 활용하면 좋을지 그렇게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제 온사미에서 이제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잎마름병 이 3가지 병해충의 이제 피해가 발생 밀도가 많이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수확주율도 다른 약재들보다 더 높은 93%의 수확주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사미를 처리를 하였을 때 지하부 생육 및 수량을 이제 지켜본 결과, 이제 수량은 이것은 한 지역 마늘 기준입니다. 이제 한 지역 마늘 기준 이제 891kg으로 그 다른 8가지 그리고 무소독 대비해서 제일 높은 수량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온사미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무소독 대비 이제 수확주율은 대략 한 20%, 22% 정도 증가를 하였고, 이제 수량은 300kg 정도 증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구 소독을 할 때는 이 고삼 그리고 님추출물로 이루어진 이 약재를, 이 친환경 농자재를 쓰시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구 파종 시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종구의 선택은 일단 인편이 큰 마늘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냉장 보관하지 않은 마늘 종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큰 마늘일수록 이제 초기 생육이 좋기 때문에, 이제 초기 생육이 좋아지게 되면은 수확량의 확보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마늘을 심으시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한 마늘을 사용을 한다면 이제 추후에 재배 후에 이제 2차 생장 벌마늘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냉장 보관을 한 마늘은 피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심을 때는 이제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나오도록 이제 똑바로 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거꾸로거나 옆으로 심었을 때는 이제 마늘통 모양이 기형이 되게 돼서 이제 상품성의 저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늘은 이제 똑바로 심어야 되고, 이제 마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심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추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월 하순에서 11월 상순, 그리고 이종 피복 제거 시에, 그리고 이종 피복 제거 후에 한 달 뒤,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추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무농약 재배이기 때문에 이제 화학 비료를 3분의 1가량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비는 요소와 그 친환경 농자재의 유박을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친환경 농자재도 이제 농진청에서 공시된 그 친환경 농자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비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비 양은 이제 질소 기준으로 34kg입니다. 이제 34kg인데 이제 이것을 3회 분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11월 상순에 11kg, 이중 피복 제거 시에 11kg, 이중 피복 제거 후 한 달 뒤에 11kg, 이렇게 총 한 33kg에서 34kg 그 정도 분실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생육이 너무 좋으면은 이제 벌마늘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비료의 과다 시용을 금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4월 중순 이후에 시비를 하게 되면 이 또한 벌마늘이 이제 많이 발생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4월 중순에는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상황을 보고서 생육에 맞춰서 이제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꼭 이렇게 맞춰 주시는 게 아니라 생육에 맞춰서, 만약에 생육이 너무 좋으면은 이거보다 추비를 조금 덜 줘도 되고, 만약에 생육이 너무 나쁘다 그러면은 이제 4월 중순 이제 하에서 이제 4월 중순 되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시비량을 늘려 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망 두 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한쪽 이 망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애들이 파릇파릇하게 살아있고, 이쪽 부분은 지금 다 거의 다 고사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이것은 확대한 사진인데, 네,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쪽 부분에, 오른쪽 부분에는 흙을 덮었고 왼쪽 부분은 흙을 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름 위에 이제 월동 전에 이제 흙을 덮어서 지온이 낮아져서 동해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동 전에는 흙을 절대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월동 전에는 흙을 올리시게 되면은 이제 빛이 이제 비닐을 투과하여서 지온을 올려야 되는데, 이제 빛이 흙을 올리게 되면 빛이 흙에 막혀서 빛이 안쪽, 그러니까 여기 비닐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이제 기온의 상승 효과를 좀 저해합니다. 그래서 동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월동 전에는 흙을 덮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늘은 이중 피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중 피복은 지금 FM은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FM입니다. 그래서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단점으로는 높은 가격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이 선뜻 이제 부직포 사용을 꺼려하시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높은 가격인데, 왜 부직포를 사용을 하냐면 이제 비닐을 사용 시에는 이제 2월 말에서 3월 상순쯤 이제 기온이 올라갈 때쯤에 이제 온도하고 습도가 상승하게 되면서 비닐에 이제 근접한 마늘 잎이 무르고 이제 타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생육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부직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유공 비닐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유공 비닐은 일반 비닐 대비 이제 통풍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2월 말에서 이제 3월 상순까지 이제 온도가 높아지고 습도가 높아져도 이제 통풍이,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서 이제 열애 그리고 습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피복제로 이제 유공 비닐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중 피복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피복 시기는 땅이 얼기 전에 실시를 하셔야 되고, 이것은 이제 기후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한 11월 중하순경에서 이제 늦어도, 진짜 제일 늦어도 12월 상순까지는 꼭 이제 이중 피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중 피복을 이제 제거하는 시기는 2월 중하순경에서 이제 3월 상순까지 이제 완료를 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한 번에 이중 피복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닐을 한 번에 오늘 이제 온도가 꽤나 따뜻해서 한 10도, 15도 돼가지고 이 정도면 벗겨도 되겠다. 15도, 20도 돼서 벗겨도 되겠다 해서 벗겼는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 바로 이제 꽃샘추위가 오게 되면은 온도가 갑자기 영하 5도씩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마늘은 냉해를 입게 됩니다. 냉해를 입게 되면은 이제 생육이 안 좋아지고, 그것은 이제 수확량의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이중 피복을 제거를 할 때는 이제 일주일에 걸쳐서 천천히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망이 있으면은 뭐 이틀에 뭐 한 20%씩 이렇게 이제 벗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기상 상황 보고서 천천히 벗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늘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이제 농민분들이 빠뜨리신 분들도 많으신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또 관수입니다.
관수는 이제 추비 후에 일단 먼저 관수가 필수입니다. 이제 비료가 녹지 않은 상태로 잎집 사이에 들어가 있게 되면은 벌마늘의 발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추비 후에 관수를 해주셔서 추비 후에 관수를 해주시거나 그쵸. 추비 후에 관수를 해주셔서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비료들을 완전히 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뭄 시에 10일 주기로 실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수확 전 한 10일까지 실시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황에 맞춰서 이제 관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분소스나 스프링클러 등 상황에 맞게 관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 조기 고사로 이제 수확량이 대폭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물은 식물체에 있어서 어떠한 존재냐면 일단 마늘에 있어서는 마늘의 굴을 이제 크게 키우는 것이 이제 마늘 농사를 잘 짓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굴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잎에 있는 영양분들이 이제 뿌리로 와야 됩니다. 이제 그 지하부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양분들은 어떻게 이제 생성을 하게 되느냐? 광합성을 통해서 이제 이 양분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합성 도중에 반응해서 이제 광합성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충분히 주시는 게 이제 수확량을 높이는 것의 지름길입니다.